네, 오전 시황 보고 왔습니다. 그럼 오전 시황과 관련해서 이광무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전 시황 보고 왔는데요. 네. 연일 미증시가 하락했었고 어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 하락했지만 또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유가는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의 좀 출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 미증시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요. 8개월 만에 반등세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연일 좀 시장이 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시장 출발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출발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조금 흠이 있다라면은 지수에 대한 반등은 이끌었지만은 지수 주변에 있는 경제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그 기조가 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 시장에서 조금 불편한 것은 유가에 대한 변동성과 그리고 환율에 대한 변동성일 텐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유리한 모습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어제 유가가 크게 변동이 나왔습니다. 유가가 급락하다시피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오늘 좀 시장에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장 초반 때 현재까지 위치를 봤을 때는 그래도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은 낙폭 과대되었던 점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종목에 관련된 거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요.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이 유가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는요. 국제 유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가가 하락한다는 거 이제 기름값이 좀 저렴해진다고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 좋은 섹터가 있을 거고 나쁜 섹터가 있을 거예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시장 자체에서는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사실은 이제 에너지 대란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저 역시도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오펙 국가들에 대한 회의 이후에 감산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었기 때문에 유가 가격은 반드시 좀 변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제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좀 중요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와 같이 감산에 대한 배경은 경기 침체에 대한 환경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연히 좀 1차원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경기가 침체되니까 유가에 대한 수요가 사실은 줄어들 것이다라는 측면 때문에 유가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문제들이 오펙 국가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직후에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뭔가 유가 시장을 자극한다? 그러면은 이제 산유국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러면은 가격에 대한 것을 떠나서 어차피 생산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로 인해서 가격을 뭔가 좀 방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유가에 대한 가격 방어가 먼저냐 아니면은 유가 수요가 계속해서 떨어지느냐 이것에 대한 두 입장에 대한 이 속도 차이가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유가는 좀 급하게 빠졌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유가가 오르는 것도 또 내리는 것도 일정한 시간을 두고 진행된다라면은 시장은 그만큼 추세에 따라서 대응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급하게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올랐다고 했을 때도 급하게 올라가는 거는 시장에서 좀 변동이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제 유가에 대한 하락은 기름값 떨어진다는 표현보다는 급격하게 빠졌다는 것에 대한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변수 작용을 좀 크게 했다. 좀 이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뭐 차근차근 올라가고 차근차근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기름값이 떨어지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멀리 뭐 에너지 대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유가가 하락하면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할 포인트 정유주 확실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흥구석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조금 상승을 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오펙 플러스 회의 이전까지는 감산에 대한 우려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유가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펙 플러스 회의 이후부터 해서 오히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결정된 감산에 대한 의지에 배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해서 유가에 대한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어제는 급락까지 만들었다. 그러면은 정유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장은 정제 마진에 대한 이 희소성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네. 이렇다 보니까 정유주들은 오늘 좀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고요. 이 때문에 S-오일이라든지 GS 뭐 주요 정유사들에 대한 주가가 사실 부진하게 출발했습니다. 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는 좀 장 초반 때 하락 출발했던 것을 좀 회복을 했지만 장중에 마이너스 3%대 출발 그리고 마이너스 4%대까지 하락 모습이었고요. 뭐 G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하락을 했고 최근에 움직임 대비해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변동 이후에 원유 가격 변동을 예상하면서 뭐 흥구석유라든지 네. 이와 같은 종목들의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기간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한국석유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단은 정유주들은 이와 같이 유가 가격이 반등이 아닌 하락으로 방향성을 잡았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에 대해서 조금은 좀 위축감이 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지금은 유가에 대한 변동성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에 대한 변동성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방금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유주는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조금 수혜를 입은 업종들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름값이 싸지게 되면은 기름을 많이 쓰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보통 이제 항공주들이 대부분 이제 대체로 이 항공주들이 이 부분들을 좀 반사 이익을 받게 되는데 네네네. 항공산업에서 가장 큰 지출 중에 하나가 뭐 인건비도 있지만은 네. 항공유 비용이 항공유.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출발 때는 항공주들이 좀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지수 자체가 전강 후 약으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네. 이 종목도 장 초반에 모멘텀이 좀 희석됐지만은 일단은 항공주 출발했을 때는 플러스 출발했던 모습이 사실은 이 유가 가격 하락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올랐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은 항공주들에 대한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이 아닌 유가 가격 하락에 대한 사인으로만 항공주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템포 더 가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 결국에는 경기 둔화가 소비 둔화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리오프닝에 대한 혜택이 조금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뭔가 깊어진다라면은 항공주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다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는 네. 유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로 접근한다라면은 항공주들은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동시에 이제 이런 부분들 봐야겠죠. 아직까지는요 계속해서 뭔가 소비 욕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전체적인 전 국민의 대상은 아니겠죠. 비행기를 타겠다라는 사람들에 대한 대기자들이 있다라면은 항공주들은 이와 같이 유가 하락에 대한 배경 속에서 실적 방어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주 조금 이제 유가 변동성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항공주 같은 경우 유가 변동성에 있어서 살짝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지만요. 그래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분명히 소비도 둔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리오프닝이나 그와 관련된 항공주도 좀 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럼 경기 침체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가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좀 괴롭히고 있잖아요. 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한다. 네. 이런 국제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국제 유가에 그리고 경기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만큼 또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컸다라는 것을 보면서 유가의 변동성을 이야기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좀 시장을 좀 판단하는 게 깊은지 시장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유럽발 이 경기 침체가 상당히 좀 큰 걱정이죠. 네. 아무래도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장기화 때문에 유럽 전반적으로 시장 영향을 받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유럽과 러시아의 대치적인 상황이 네. 경제적 압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유럽발 경기 침체가 전반적인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원유 수요의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인데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중국의 경기 지표들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둔화가 결국에는 원유 수요에 대한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펙 플러스에서 판단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환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좀 이야기를 또 간다면은 네. 지금 주요 국가, 그러니까 미국부터 시작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뭐 영국, 뭐 그밖에 유럽 주요 국가들이 계속해서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달에 발표될 FOMC 같은 경우에서도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인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보폭으로 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무튼 이제 주요 국가, 주요 은행에서 금리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견제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또 역효과로 했을 때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출 이자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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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소비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 분위기,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과정으로 의식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뭐 감산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뭐 주요 국가 그런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과 주요 국가들의 긴축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이제 물가가 상승되고 또 소비 하락까지 이렇게 온다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유럽도 그렇고 이제 소비를 줄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석유와 관련된 것들 분명 겨울이 오면 다시 소비가 네. 늘어날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이제 감산을 좀 풀거나 또 네.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그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계인 것 같고요. 네. 이 남방에 대한 이 쓰이는 원유에 대한 수요는 사실은 이 산유국들, 중동 국가가 공급하기에는 한정적입니다. 왜냐면은 이 원유 공급을 어떤 이제 석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접근한다라면은 만드는 즉시 그대로 연출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유조선을 통해서 아니면은 석유 이 산유국들의 이 가스 같은 경우에서도 부생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스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급하는 데서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이제 유럽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 피해를 받고 러시아를 고립하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 거 쓰지 마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네. 당장에 뭐 미국이 공급을 하더라도 네네네. 모두 다 책임지고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산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대란에 대한 내용들로 해서 유가가 오를 것이다?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원유에 대한 가격 희소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도발이 계속 좀 자극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관측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산유국들에 대한 감산 추이가 얼마나 진행될 것인지 이것을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미국 측에서는 원유 가격 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원유 가격 변동을 위해서 증산을 요청을 했던 것인데 오펙 국가에 대한 의견은 계속해서 명확하죠.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뽑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은 내면에는 가격을 지키겠다는 뜻인데 그쵸. 일단은 그래?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국제 유가 수입세가 줄어들겠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줄인다라는 포인트 안에서 제한적인 그냥 생산량을 정해놨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 수요에 대한 속도가 얼마만큼 진행될 것이냐, 감산에 대한 결정하는 회의가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이냐.
사실은 이미 회의를 한번 지났기 때문에 걱정은 하나 지나간 겁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로 해서 집중해서 유가가 떨어졌다. 근데 사실 산유국들은 그래? 그러면은 더 줄여야겠네? 라는 식으로 가격 방어가 될 수 그럼 있겠죠. 계속해서 이제 줄일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줄일 그런- 가능성이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원유 가격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유로 해서 계속 빠진다라면은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경기가 둔화되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를 받겠죠. 그쵸. 이 때문에 우리에 대한 자금줄이 막혀? 그러면은 우리는 생산을 줄이면서 가격을 다시 방어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에너지 변동성에 대한 게 이제 깊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뭐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 얘기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러시아가 석유 상한제를 하게 이제 러시아를 향해서 네, 석유 상한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경고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이 원유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어떻게 될까? 정책을 통해서 감산에 대한 결정이 자주 나올까? 이것이 빠를까? 혹은 경기 위축,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계속 연일 유가에 변동을 줄 것인가? 이것을 좀 본다라면은 저는 결국에는 이 가격에 대한 키는요, 이 오펙 국가가 결정적으로 지고 있다라고 오펙 생각하고 국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비오펙 국가까지 확장을 한다면은 러시아의 입장이 가장 클 겁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지금 경기 위축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G7에서 이 석유 상한제, 특히나 이제 정확하게 러시아 제품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정하겠다, 변동성을 막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러시아 정부 푸틴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죠. 러시아 석유 상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에게는 차라리 석유를 안 팔겠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가스도 안 팔겠다. 네, 다 안 팔겠다는. 그렇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곡물도 안 주겠다. 라는 네.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은 경기 위축이라는 사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에너지 대란, 에너지 힘겨루기에 의해서 변동받을 수 있는 또 시장이 되다 보니까 한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변동성에 있었던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가 그러면은 반대편에서 석유 상한제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러시아가 반발한다면은 러시아의 자금줄이 될 수 있는 가스에서도 상한제를 만들 것이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압박 요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는 또 다시 한번 발끈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요.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가장 큰 자금줄 중에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원유하고 천연가스예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이와 같은 정치적인 힘겨루기 때문에 자금줄이 막힌다. 러시아는 굉장히 좀 산업 경기 성장에 우려가 되겠죠. 네. 뭐 한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러시아가 무역에서 고립된다라면은 러시아 디폴트 사태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과정까지는 사실은 러시아가 방어가 잘 되고 있다. 왜냐면은 올해 이 천연가스 가격 인상이라든지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가 실질적으로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유럽이 아닌 대체 공급할 수 있는 중국이라든지 네. 인도와의 계약이 상당히 크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꼭 유럽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다른 대체할 곳을 찾고 있다는 거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또 미국이 인도와 중국을 또 압박할 여지가 또 생긴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석유 상한제에 대해서 인도와 중국에게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뭔가 네, 이제 압박 이렇게 아닌 보면은, 압박인가요? 그렇죠. 만약에 이 문제가 계속 러시아와 가장 시작이 되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신냉전 체제, 그렇죠? 그렇게까지 이렇게 볼 수. 이분법으로 좀 나눠질 수도 있겠죠. 친러시아와 반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뭐 에너지 대란까지 또 그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글로벌적으로 되게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또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좀 힘들다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지수도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어. 일단 현재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유주의 하락으로, 아니 그 유가에 대한 하락으로 정유주를 봤던 것처럼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점차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괜찮았습니다.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그리고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은 또 다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 신고가가 나왔어요. 네, 장중에 급등세가 보이면서 11%대 상승세도 보여주었고요.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좀 뭐랄까 대체 이슈가 될 수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반사이익이 됐든 아니면은 좀 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해서 이야기가 좀 전개될 수 있겠죠. 확실히 이제 에너지 대란 이야기가 나오면 또 대체 에너지들 뭐 이런 것들 확실히 한 번쯤은 더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과 관련해서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한화 솔루션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유가가 내려가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에너지 대란 이야기를 또 해봤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죄송합니다. 유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무쌤의 넥스트 레벨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